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이어 충남에서도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천안 중부권역예방접종센터에서 충청권 코로나19 전담 의료진 7,900여 명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서산시 성현면에 젊은 층이 대거 유입되면서 초등학교 과밀화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걱정과 고민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모든 농민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충남 지역 농민단체는 코로나19로 농산물 소비 부진과 가격 하락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충남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치경찰제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자치경찰제는 시범 운영을 거쳐 7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이어 충남에서도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전담병원의 의사와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우선 접종이 이뤄집니다. 네, 그동안 감염 위험 속에서도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해온 의료진들은 이번 백신 접종을 계기로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길 희망했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천안 중부권역 예방접종센터에 있는 백신 냉장고입니다. 영하 70도 이하 초저온에 보관된 화이자 백신을 꺼내 해동한 뒤 식염수로 희석합니다. 매뉴얼에 따라 백신 한 병당 6명에게 접종할 수 있도록 주사기에 나눠 담습니다. 긴장 속에서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간호사 서윤아 씨가 충청권 첫 번째로 화이자 백신을 맞았습니다. 순천향대 천안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전담하고 있는 서 씨는 마스크 없는 일상을 기대하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맞았을 때는 아무 느낌 없었었고 한 5분 정도는 욱신욱신 거렸는데 그 후에는 되게 느낌 없었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하루빨리 나오길 기다렸는데 첫 번째로 맞게 돼서 되게 기분 설레고요. 여러분도 하루빨리 백신 맞고 마스크 없이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중부권역센터에선 107명이 화이자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3주 뒤엔 추가로 2차 접종을 해야 합니다. 지난달 26일 센터에 입고된 화이자 백신은 8,190명이 맞을 수 있는 물량입니다. 우선 접종 대상은 충남과 충북, 대전, 세종 지역의 코로나19 전담 의료진 7,900여 명. 이 중 492명은 다음 달 1일까지 센터에서 직접 접종을 하고 나머진 각 의료기관으로 백신을 보내 자체 접종을 하게 됩니다. 백신 접종은 그동안 우리가 잃어버렸던 일상을 되찾게 해주는 희망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동안 충분한 철저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오늘 신속하고 그리고 원만하게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실시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률도 32%를 기록하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1분기 접종 대상인 요양시설 입소자 등 17,000명 가운데 5,400여 명이 2일까지 접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충남 지역 농민단체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했습니다. 충남 쌀생산자협회와 전국농민회 총연맹 충남도연맹은 3일 충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모든 농민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농산물 소비 부진과 가격 하락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소규모 농가와 학교 급식 계약 농가, 화훼 농가, 농촌체험마을 등의 경우 피해가 더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충남도가 도내 농업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청와대, 국회, 정부 부처에 재난지원금 지급 건의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치경찰제 운영을 위한 조례가 충남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됐습니다. 충남도 의회는 3일 열린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충남도 자치경찰 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에는 자치경찰 사무 범위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운영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자치경찰위원회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 구성 조항도 명시돼 있습니다. 조례안은 6월까지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7월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전국에서 지방자치 전복 개정 조례안 중에 지방자치경찰제에 대한 운영에 대한 조례를 오늘 처음 저들이 지금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남이 다른 시도보다도 앞서서 우리 도민들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 모든 것에서 기본적인 제도를 좀 빠른 시간 동안에 5월 1일부터 시범 운영이 되고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이기 때문에 시행착오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난 뉴스에서 서산시 성현면의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을 보도해드렸는데요. 특히 젊은 층이 대거 유입되면서 학교가 부족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초등학교 과밀화에 일부 학부모는 이사까지 고려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교육당국이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한범우 기자입니다. 서산 테크노밸리의 하나뿐인 초등학교입니다.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한 지난 2017년 이곳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당시 294명이었던 학생 수는 이후 급속도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1000명을 훌쩍 넘어섰고 올해는 1300여 명에 달합니다. 4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하지만 학교는 그대로입니다. 특별활동실을 일반 교실로 활용하며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학년이 그러면은 딱 봤을 때 많아 보이는 거예요? 네, 엄청 많아요. 보면 좀 복잡해요. 복잡한 건 좀 있었어요. 아래 내려가 보면. 학부모들은 교육의 질이 떨어질까 걱정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과밀화 때문에 자녀를 인근 다른 초등학교로 전학시켰다는 글도 볼 수 있습니다. 아예 입학 자체가 안 될 것 같다며 이사를 고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학년이 여기 다 근처인데 다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도 지금 5세인데 얘 때는 아예 여기 못 들어갈 것 같아서 그래서 이사를 가야 되나 그러고 있거든요. 과밀화 문제를 모두가 지켜보기만 한 건 아닙니다. 학부모들은 2년 전부터 학교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해왔습니다. 신도시라는 것에 비해서 너무도 이제 낙후되어 있죠. 정말 콩나물 같은 교실이라고 저희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미래를 보시고 좀 더 앞을 보시고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여태까지 안 됐기 때문에. 지난달 서산시는 성현초 제2캠퍼스를 건립하면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교육당국이 최근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학교 용지와 예산 등 현실적인 조건을 따졌을 때 신설은 어렵다는 입장. 대신 운동장 등 교육활동 공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축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학교 내 병설 유치원도 다른 곳으로 옮겨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5실 정도 교실을 더 학교 내에다가 증축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유치원도 병설 유치원을 8학교를 운영하고 있지만 성현 지역에 우리가 단설 유치원을 내년에 새로 개원합니다. 앞으로 늘어난 학생 우리가 배치해서 교육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는 중학교 대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 인구 증가 속도보다 앞선 정주 여건 마련이 시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신문 브리핑 충청투데이 기사 함께 보시죠.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핵심으로 하는 혁신도시 시즌2 논의가 사실상 멈춘 사이 정부가 주도하는 혁신도시 활성화 계획에 대전과 충남만 쏙 빠진 채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정부는 대전 충남 혁신도시가 지난해 지정돼 혁신도시 활성화 계획에 포함시킬 수 없었다는 설명을 내놨지만 전국 12개 혁신도시 가운데 대전 충남만을 배제하고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언급도 없는 것은 앞으로 정치적으로 대전 충남 혁신도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는 지적이 지역 소외론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2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혁신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 발전을 위해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공공기관 연계 협업사업, 정주여건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되는데요. 현재 혁신도시는 후발주자인 대전과 충남을 포함해 충북, 전북, 광주, 전남, 제주, 경남,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강원 등 모두 12곳에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대전과 충남을 제외한 기존 10개 혁신도시와 이전 공공기관과의 연계 협업 사업에 올해에만 485억 원을 투입하는 등 기존 혁신도시만을 대상으로 경제 활성화에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입니다.
특히 행안부는 이번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국 모든 혁신도시에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실제로 대전과 충남은 올해 정부 계획에 포함된 지원에서 전부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대전, 충남의 경우 혁신도시 후발대로 이제 막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탓에 기본 개발 계획 등이 나오지 않아 정부 차원의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 발표 계획 안에 어떤 이유로 대전과 충남만 제외됐는지 언급조차 없었을 뿐더러 향후 계획도 제시하지 않아 지역 내에서는 소외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충남도가 당진 평택항 지역을 대상으로 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합니다. 이에 따라 3일과 4일 금강유역환경청, 경기도 등과 함께 부곡 포승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합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드론을 활용한 오염도 조사와 불법 배출 감시 등입니다. 충남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은 12월부터 3월까지를 미세먼지 계절 관리 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 기간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석탄 화력 가동 상한제와 5등급 노후 차량 운행 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충남의 4개 기관이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 활성화의 뜻을 모았습니다. 충남도와 충남도의회, 충남도교육청, 충남경찰청은 3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지방자치 행정 주민참여와 주민투표, 주민감사 청구 등을 확대합니다. 도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의원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방교육자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방침입니다. 충남도교육청이 민원인의 전화폭언으로부터 교직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전화 자동 녹음 기능 구축을 지원합니다. 자동 녹음 기능은 학교에 전화를 했을 경우 통화 내용이 녹음될 수 있음을 고지한 뒤 민원인이 폭언이나 욕설을 할 경우 자동으로 녹음되는 시스템입니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학교에서도 비대면 민원으로 인한 교권 침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교직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교권 상담 전화 운영과 피해 교원 심리 상담 지원 등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오는 4월 7일에 치러지는 예산 군의원 라선거구 재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 이흥엽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이흥엽, 조돈길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면접 심사를 실시한 결과 이흥엽 후보를 단수 추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조 예비후보가 재심을 신청했지만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재심위원회에서 기각됐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충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홍원표, 박종국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오는 5일과 6일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합니다. 여론조사는 당원과 일반 국민 각각 300명씩 전화로 참여하는 방식이며 최종 후보는 7일 공관위 회의에서 확정됩니다. 서산시가 성현면에 위치한 서산 테크노밸리에 금속 가공 제품 제조업체를 유치했습니다. 업체는 올해 말까지 서산 테크노밸리 내에 12,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73억 원을 들여 자동차 운송용 금속 팔레트 제조 공장을 건립하고 직원 40여 명을 채용합니다. 서산시는 공장이 가동되면 인근 자동차 공장과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이 호우 피해를 입은 무안천 체육공원을 복구하고 체육시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무안천 체육공원의 주요 시설이 파손됐으며 피해 금액은 6억 3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후 예산군은 축구장과 야구장 인조잔디, 파크 골프장 울타리 등 보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또 15억 원을 투입해 다목적 광장과 자전거 도로 등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당진 장학회가 오는 22일까지 장학생 선발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올해 장학생 선발 인원은 375명으로 지원 금액은 5억 600만 원입니다. 선발 기준은 공고일 기준 학생이나 보호자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휴학생과 사이버 대학생 등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당진 장학회는 올해부터 우수 고등학생 장학금과 학교 밖 청소년 장학금을 신설해 고등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당진 장학회는 지난 2003년부터
5천여 명의 학생들에게 총 79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해온 바 있습니다.